김병장 외박 때 만난 포장마차의 그녀, 대대장의 여동생이었다. 1챕터 외박, 짧은 자유의 밤. 1991년 늦가을, 청량리역 근처 포장마차 거리에는 저녁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좁은 골목 사이로 김진구 병장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24살의 나이에 벌써 어깨가 굳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전방 GOP에서 9개월 만에 받은 외박, 그것도 하루뿐인 짧은 자유였어요. 아저씨, 소주 한 병하고 안주 하나만 주세요. 진구는 포장마차 구석자리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주머니 속 10,000원짜리 3장이 전부였거든요. 대구에서 올라온 부모님은 가난한 농사꾼이셨고 진구에게 용돈을 보낼 여유 따위는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병장님, 혼자 드시는 거예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속 뭔가가 조금씩 녹는 것 같았어요. 부대에서는 맛볼 수 없는 자유로운 기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따뜻한 국물 하나만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구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코트를 입고 낡은 핸드백을 든 여인이 포장마차 입구에 서 있었어요. 나이는 20살 정도로 보였는데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여기 앉으세요. 다른 자리는 다 찼네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진구 옆 자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진구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피부가 하얗고 눈이 유난히 큰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진구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어요. 술 한 잔이 돌아서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여자 때문인지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군인이세요? 여인이 진구의 짧은 머리를 보며 물어보았어요. 네, 전방에서 복무 중입니다. 오늘 외박 나왔어요. 외박이요? 얼마나 오랜만이세요? 9개월 만이에요. 여인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정말 오래되셨네요. 가족분들은 안 만나세요? 진구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고향이 대구라서요. 하루 외박으로는 다녀올 수가 없어서. 여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진구를 가끔씩 힐끔 쳐다보곤 했어요. 진구도 소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옆에 앉은 여인의 모습을 슬쩍 관찰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아 보였지만 선뜻 입을 열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기, 혹시 이름이 뭐예요? 술기운이 돌아서인지 진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지원이에요. 막지원. 저는 김진구입니다. 진구씨. 좋은 이름이네요. 지원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포장마차의 따뜻한 불빛과 어우러져 진구의 마음 한구석을 간지럽혔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묘하게 편안한 기분이었거든요. 지원 씨는 자주 여기 오세요? 가끔요. 집에 있기가 답답할 때 나와서 혼자 생각 정리하곤 해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구는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첫 만남에 너무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포장마차에는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도 정리를 시작하셨고 주변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지원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부대 복귀해야 해서요. 내일 아침 일찍 열차를 타야 합니다. 진구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지원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진구씨.
저도요, 지원 씨. 혹시 다음에 외박 나오면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진구의 물음에 지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언제 나오시는지 편지로 알려주세요. 지원이 작은 종이에 주소를 적어 진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진구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렇게 둘의 첫 만남이 끝났습니다. 청량리역으로 향하는 길, 진구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9개월 만에 외박이었지만 혼자 술 한 잔 마신 것보다 지원과의 만남이 더 큰 선물처럼 느껴졌거든요. 이 챕터 다시 찾은 포장마차, 그녀는 거기 있었다. 한 달 후, 진구는 다시 외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하루뿐이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부대에서 지원에게 편지를 써보냈거든요. 서툰 글씨로 다음 달 15일 저녁에 외박 나갑니다. 라고 적었던 편지 말이에요. 청량리역에서 내린 진구는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며 포장마차 거리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기대는 하지 않으려 했어요. 한 번 만난 사이에 뭘 그렇게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포장마차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진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원이 있었거든요. 한 달 전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지원 씨? 진구가 조심스럽게 불러보았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들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진구씨, 편지 받았어요. 정말 오셨네요. 혹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진구가 지원 앞에 앉으며 물어보았습니다. 여긴 제 휴식처 같아서요. 가끔 나와서 혼자 앉아있곤 해요. 오늘은 진구씨가 온다고 해서 일찍 왔어요. 지원의 대답에 진구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자신을 기다려준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저씨, 소주 2병하고 안주 좀 주세요. 진구가 포장마차 아저씨에게 주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 동안 모은 용돈이 있었거든요. 지원 씨는 뭐 드실래요? 저는 소주는 못 마셔요. 국물 요리면 괜찮아요. 지원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진구는 라면 하나를 더 주문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서울에 산다고 했어요. 부모님과는 사이가 좀 멀다고 했고 집에 있기보다는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이 더 편하다고 했어요. 진구는 부대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힘들지만 저녁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고향에 돌아가면 뭘 해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진구씨는 착한 사람 같아요. 지원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그냥요.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진구씨처럼 진실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지원의 말에는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진구는 묻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다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구는 아쉬웠어요. 한 달을 기다려서 만난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거든요. 지원 씨, 다음에도 편지 보내도 될까요? 네,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진구가 자신의 부대 주소를 적어서 지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혹시 심심하시면 지원 씨도 편지 보내주세요. 정말요? 그럼 보낼게요. 부대로 돌아간 진구는 매일 편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로 지원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예쁜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진구씨, 안녕하세요. 편지 쓰는 게 참 어색하네요. 진구씨와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 같아요. 진구씨는 제 말을 정말 들어주거든요. 다음 외박 때 또 만나요. 진구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부대 생활 이야기, 고향 생각, 지원이 궁금하다는 이야기까지 길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며 한 달이 또 흘렀어요.
세 번째 외박 때도 지원은 포장마차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둘 다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진구 씨, 전역하면 뭐 하실 거예요? 지원이 물어보았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뭔가 일을 찾아야겠죠. 지원 씨는 뭐 하세요? 저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지원의 대답은 늘 모호했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진구는 그런 지원이 더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지원 씨가 가끔 슬퍼 보여요. 진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원래 좀 그래요. 별일 아니에요. 지원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숨겨진 아픔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번째 만남에서 진구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지원 씨, 혹시 저한테 말하기 힘든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지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서요.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진구의 진심 어린 말에 지원의 눈이 조금 촉촉해졌어요. 고마워요, 진구 씨. 진구 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그날 밤 진구는 특별한 기분으로 부대에 돌아갔습니다. 지원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직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이르지만 분명 특별한 감정이 생기고 있었어요. 부대에서 진구는 더 자주 편지를 썼습니다. 지원도 답장을 보내왔어요. 편지를 통해 둘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3 그녀와의 밤, 금기의 시작. 1991년 늦가을. 서울 청량리역 한산한 밤 골목에서 김진구 병장은 전날보다 더 피곤한 걸음으로 포장마차를 찾았다. 어깨에 내린 낙엽은 소리도 없이 바닥에 닿았고 그는 그 조용한 정막이 오히려 위로가 됐다. 그리고 그녀가 있었다. 지원. 여전히 허름한 외투에 손등은 트고 있었지만 미소만큼은 따뜻했다. 또 오셨네요. 그녀는 김진구를 바라보며 한쪽 잇몸이 드러나도록 웃었다. 오늘은 제가 국물 한번 살게요. 지난번엔 술만 얻어먹었잖아요. 둘 사이에 소주 한 병이 놓이고 불판 위 어묵 국물이 부글거리기 시작했다. 술이 몇 잔 오가자 지원의 목소리는 한층 느려지고 감정이 배어들었다. 이곳이 저한텐 숨 쉴 틈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누군가랑 마주 앉아 있는 시간. 김진구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말없이 술잔을 채워주며 천천히 따뜻한 국물을 권했다. 그의 손길엔 조심스러움이, 눈빛엔 깊은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밤은 길고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자꾸만 몸을 웅크렸고 두 뺨은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의 떨림 때문인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지원. 저 오늘 밤은 그냥 누군가랑 같이 있고 싶어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 청량리역 뒤편 오래된 여인숙 앞. 간판 불빛은 꺼질 듯 깜빡이고 있었고 겨울 초입에 찬 공기가 살 속으로 파고들었다. 김진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텔방 안 따뜻한 침묵. 작은 방 안. 낡은 스탠드 조명 아래 지원은 무릎을 모은 채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김진구 내면 독백. 이 순간이 무슨 의미가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혼자 두는 게 더 잔인한 일 같았다. 그는 겉옷을 벗고 조심스럽게 그녀 곁에 앉았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 세상의 그 어떤 음악보다 선명한 감정이 흘렀다. 지원의 어깨가 조용히 그의 팔에 기대었다. 진구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입술이 너무 예뻤다.
난 도저히 키스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 그녀의 머리를 감싸고 그녀의 앵두빛 입술에 키스를 했다. 그러고는 좀 더 용기를 내어 그녀를 포옹하며 그녀의 목, 가슴 쪽을 키스하며 내려갔다. 자연스레 그녀의 윗옷을 벗기고 그녀의 브래지를 젖히고 그녀의 예쁜 가슴에 키스했다. 그녀도 얕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난 좀 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치마들 들추고 그녀의 거기를 만져보다 손가락을 넣어봤다. 그녀도 더욱 몸부림쳤다. 난 그만 그녀의 팬티를 벗겨냈다. 그리곤 그녀의 꽃에 정신없이 키스했다. 그러다 그녀를 뒤로 엎드리게 하고는 그녀의 그곳으로 밀어 넣었다. 정말 신세계였다. 정말 정신없이 그녀를 향해 밀어 넣었다. 끝까지. 다음 날 새벽 잊을 수 없는 순간. 첫 차 소리에 눈을 뜬 김진구는 아직 잠든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방 안엔 어젯밤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서로가 나눈 대화도 침묵도 눈빛도 진짜였다. 그는 문을 나서기 전 테이블 위 메모지에 조용히 한 줄을 남겼다. 다음에도 여기서 만나요. 마무리 문장 감정의 떨림을 남기며 그날 밤 두 사람은 이름보다 먼저 서로의 외로움을 기억했다.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필요였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다는 것이다. 4챕터 금지된 감정. 정대령과의 면담이 끝난 후 진구는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원이 대대장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주고받았던 편지들, 포장마차에서의 따뜻했던 시간들이 모두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어요. 지원의 편지였습니다. 진구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오빠한테 들켰죠? 오빠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요. 저는 진구 씨를 믿어요. 기다릴게요. 다음 외박 때도 포장마차에 있을게요. 진구는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지원의 마음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정대령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정대령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훈련 중에 유독 진구만 불러내서 힘든 과제를 주었어요. 김진구 병장, 왜 그렇게 늑장 부리나? 제가 늑장 부린 게 아닙니다. 말대꾸 하나? 팔굽혀펴기 50개. 다른 병사들은 눈치를 챘어요. 대대장이 진구를 일부러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병장님, 혹시 대대장님한테 뭔 일 있었어요? 후임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진구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군 생활 마지막이 엉망이 될 것 같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부대 안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진구 병장이 대대장 동생이랑 사귄대. 진짜야? 그래서 대대장이 괴롭히는 거야? 아니야, 사귀는 게 아니라 대대장이 반대해서 그런 거 아닐까?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진구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진구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다음 외박 날이 되었습니다. 진구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지원을 만나러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진구는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지원이 거기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진구 씨, 지원이 진구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진구는 무거운 표정으로 지원 앞에 앉았습니다. 지원 씨, 우리 이제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구의 말에 지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요? 오빠 때문이에요? 정대령님께서 신경 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대에서도 소문이. 소문이 뭐 어때서요? 저는 상관없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놀란 듯 쳐다보았습니다. 지원 씨, 저는 평범한 병사예요.
지원 씨는 대대장의 여동생이고요.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구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구도 마음이 아팠지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원 씨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됐어요. 저도 진구 씨를 좋아해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말아요. 지원이 진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진구는 손을 뺐어요.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그날 진구는 지원과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못하고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지원이 부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부대로 돌아온 진구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정대령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일주일 후 또 다른 편지가 왔습니다. 진구 씨,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진구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진구 씨밖에 없어요. 기다릴게요. 꼭 기다릴게요. 그 주말 진구는 외박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원을 만나면 자신도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월요일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야, 들었어? 주말에 부대 근처 모텔에 여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대. 무슨 여자? 대대장 동생이래. 진구 병장 기다리면서 이틀 동안 있었다고 해. 진구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지원이 자신을 기다리며 모텔에서 이틀을 보냈다니. 그것도 부대 근처에서 말이에요. 병장님, 진짜 안 만나러 간 거예요? 후임병이 물어보았습니다. 응, 안 갔어. 대단하네요. 저 같으면 못 참았을 텐데. 진구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지원의 마음을 알면서도 만나지 않은 자신이 냉정한 건지 아니면 현명한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대령이 진구를 불렀습니다. 김 병장, 주말에 우리 동생이 여기 왔던 모양이군. 예, 네가 안 만났다고 들었다. 예, 맞습니다. 정대령이 진구를 찬찬히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우리 동생은 아직 어려서 세상을 잘 몰라. 김 병장이 현명하게 처신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진구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원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진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모텔에서 이틀 동안 자신을 기다렸다는 지원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5챕터 징계위원회와 타령 누명. 진구가 지원과의 만남을 거부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대령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사소한 일로도 진구를 불러내서 꾸짖었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김진구 병장, 총기 손질이 이게 뭐야? 훈련장에서 정대령이 큰 소리로 진구를 질책했어요. 하지만 진구의 총기는 다른 병사들보다 오히려 더 깨끗했습니다. 다시 해. 제대로 할 때까지. 예, 알겠습니다. 진구는 억울했지만 참았어요. 저녁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훈련 중이었어요. 정대령이 위험한 지역으로 정찰을 나가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평소에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어요. 대대장님, 그 지역은 출입금지 구역 아닙니까? 진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김 병장이 내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가? 아닙니다. 다만 안전상. 명령 불복종이군. 당장 실행하라. 진구는 할 수 없이 그 지역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다른 병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보내지 않았을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진구 병장,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중대장이 진구에게 통보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훈련 중 지휘관 명령 묵살 혐의다. 진구는 당황했어요. 명령을 묵살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위험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명령 불복종이 되었던 겁니다. 징계위원회는 며칠 후 열렸습니다. 정대령이 직접 고발인으로 나섰어요. 김진구 병장은 훈련 중 정당한 명령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실행을 지연시켰습니다. 정대령의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간부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진구는 모범적인 병사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김 병장, 변명할 말이 있나? 저는 안전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명령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대장님께서는 분명히 명령 불복종이라고. 그때였어요. 훈련에 함께 참가했던 병사 하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김진구 병장은 명령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뭐라고? 정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진구 병장이 안전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맞지만 결국 명령대로 행동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진구 병장은 항상 모범적이었습니다. 야간 외출을 나간 적도 없고 항상 성실했습니다. 병사들의 증언은 진구에게 유리했어요. 특히 야간 외출을 나간 적이 없다는 증언이 중요했습니다. 정대령이 진구를 징계하려는 이유가 지원과의 만남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징계위원회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진구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정대령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그날 밤 진구는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다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무사히 넘어갔어요. 모료 당연한 거죠. 김 병장님이 얼마나 성실한데요. 그런데 김 병장님 정말 대대장 동생이랑 뭔 일 있었던 거예요? 진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몇 번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대장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이 그렇게 괴롭혔던 거구나. 김 병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네요.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동료들의 위로에 진구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정대령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진구 병장, 부대 밖에서 여자와 만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정대령이 진구를 불러내서 말했어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목격자도 있다. 하지만 진구는 정말로 지원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외박도 나가지 않았거든요. 누가 목격했다는 겁니까? 그건 네가 알 일이 아니다. 어쨌든 규정 위반이다. 정대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어요. 하지만 계급 차이 때문에 진구는 제대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소문이 들려왔어요. 지원 양이 자살 시도를 했다던데. 정말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었대요. 진구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지원이 자살 시도를 했다니. 자신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진구는 병원에 갈 수도 없었고 지원의 안부를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정대령의 감시가 더욱 심해졌거든요. 김 병장, 혹시 우리 동생 소식 들었나? 정대령이 의미심장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소식 말입니까? 모르는 척하지 마라. 내 때문에 우리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 정대령의 말에 진구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정말 자신 때문에 지원이 그런 일을 당한 걸까요? 지금 만족하나? 우리 동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대대장님, 저는 변명하지 마라. 내가 우리 동생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진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대령의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자신이 지원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니면 처음부터 거절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6챕터 진실의 무게. 지원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진구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훈련 중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김 병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지원의 안부가 궁금했지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대령은 진구를 더욱 감시했고 외박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대령이 진구를 불렀습니다. 김 병장, 이제 정리해야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동생과의 일 말이다. 내가 지원이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라. 정대령이 종이와 펜을 진구 앞에 밀어놓았어요. 각서요? 나 김진구는 정지원 양을 사랑하지 않으며 앞으로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써라. 진구의 손이 떨렸어요. 정지원. 지원의 진짜 이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계위원회에 다시 회부될 것이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이다. 정대령의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진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지원이 자신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죄책감이 너무 컸거든요. 진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나 김진구는 정지원 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글자를 쓰면서 진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거짓말이었거든요. 진구는 지원을, 아니, 정지원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마지막 글자를 쓰고 나서 진구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대령이 그 각서를 가져가면서 말했습니다. 잘했다. 이제 우리 동생도 정리가 될 것이다. 그날 밤 진구는 지원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지원 씨, 아니 정지원 양. 이제 진짜 이름으로 불러봅니다. 저는 지원 양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으면 지원 양이 불행해질 것 같습니다. 저를 잊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편지를 붙이고 나서 진구는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중대의 한 간부가 조용히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김 병장, 정지원 양이 병원에 입원한 건 자살 시도 때문이 아니야. 예? 그럼 뭐 때문입니까? 오빠, 정대령 때문이야. 정대령이 지원 양을 가두고 협박했대. 병장과 만나지 말라고. 진구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입니까? 지원 양이 반발하니까 정대령이 화를 냈대. 그 과정에서 지원 양이 쓰러진 거야. 수면제 과다 복용이 아니라 스트레스성 실신이었어. 그럼 제가 알던 건 다 거짓말이야. 정대령이 김 병장을 협박하려고 지어낸 이야기였어. 진구는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정대령이 지원을 이용해서 자신을 조종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원 양이 정대령의 친동생이 아니야. 예. 정대령의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생긴 이복 동생이래. 그것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정대령이 지원 양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진구는 모든 것이 뒤바뀌는 느낌이었어요. 지원이 집안 사정이 복잡하다고 했던 말, 부모님과 사이가 멀다고 했던 이야기가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정대령은 왜 그렇게까지? 군 간부 가족의 체면 때문이겠지. 지원 양이 일개 병사와 사귀는 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야. 그날부터 진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지원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각서까지 써가면서 포기했는데 그 모든 것이 정대령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원 양이 병원에서 나와서 집을 나갔대. 어디로요? 아무도 몰라. 정대령도 찾고 있다고 해. 진구는 걱정이 되었어요. 지원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안전한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때 진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지원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원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구는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에게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요. 하지만 지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붙일 수가 없었어요. 저녁까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구는 저녁하면 지원을 찾아다니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정대령의 거짓말에 속아서 지원을 포기했던 것을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원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원이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진구는 불안하면서도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7챕터 저녁식 날 다시 만난 두 사람. 드디어 저녁 날이 왔습니다. 1992년 초봄, 진구는 2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식 준비에 바빴지만 진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원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저녁식이 끝나고 나서 진구는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김 병장님, 꼭 행복하세요. 고생 많았어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요. 후임병들이 하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구도 그들과 포옹하며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랬어요. 정대령은 저녁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진구도 마지막까지 정대령과 마주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대를 나선 진구는 청량리역으로 향했습니다. 고향 대구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였어요. 가방 하나에 2년간의 추억을 담고 걷는 길은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청량리역에 도착한 진구는 기차 시간까지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역 근처를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문득 포장마차 거리가 보였습니다. 지원과 처음 만났던 그곳 말이에요. 한 번만 가봐야겠다. 진구는 발걸음을 돌려 포장마차 거리로 향했습니다. 낮 시간이라 아직 문을 연 곳은 많지 않았지만 지원과 만났던 그 포장마차는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진구 씨 아니에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진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오늘 저녁해서 고향 가는 길이에요. 아이고, 그래요? 축하해요. 그런데 그 아가씨는 어떻게 됐어요? 무슨 아가씨요? 같이 오던 그 예쁜 아가씨 말이에요. 요즘 혼자 자주 오는데 항상 슬퍼 보이더라고요. 진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오나요? 어제도 왔어요. 진구 씨 기다리는 것 같던데. 그때였습니다. 포장마차 골목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진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지원이 서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말랐고 얼굴도 창백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지원도 진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구 씨,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원 씨. 아니, 정지원 양. 진구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역하셨구나요? 네, 오늘 막 전역했어요. 고향 가는 길이에요. 그렇군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눈치를 채고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지원 씨 저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것보다 진구 씨 편지 받았어요. 지원이 가방에서 진구의 편지를 꺼내 보였어요. 진구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진심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잊으라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한 말이요. 진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을 지원이 알고 있을까요? 지원 씨 사실은 저도 진실을 알아요. 지원이 진구의 말을 끊었어요.
오빠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진구 씨를 협박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럼 그땐 제가 너무 부족했고 진구 씨를 지키지 못했어요. 진구 씨는 너무 순수했고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원 씨, 지금도 진구 씨는 저한테는 봄 같은 사람이에요. 지원의 고백에 진구의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픔도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들 무엇이 달라질까요? 저도 지원 씨를 사랑해요. 지금도요. 진구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네, 알아요. 너무 늦었죠.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진구 씨, 행복하세요. 지원 씨도 행복하세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진구는 청량리역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돌아본다면 지원과 헤어지기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기차에 오른 진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지원과의 추억도 함께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구는 알고 있었어요. 지원과의 만남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비록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기차는 대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진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곳으로 말이에요. 8챕터 후일담 포장마차에 남겨진 온기. 10년이 흘렀습니다. 2002년 겨울, 김진구는 대구에서 택시기사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전역 후 여러 일을 거쳐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도 벌써 7년째였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몇 번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그 사람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늦게 서울 출장 손님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고객은 서울역 근처에서 내린다고 했습니다. 기사님, 서울역 말고 청량리역으로 가주세요. 손님이 갑자기 목적지를 바꿨어요. 청량리역이요? 네, 알겠습니다. 진구의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청량리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10년 전 추억이 떠올랐거든요. 청량리역에 도착한 진구는 손님을 내려드리고 주유소를 찾았어요. 대구로 돌아가기 전에 기름을 넣어야 했거든요. 주유를 마치고 나니 시간이 저녁 6시쯤 되었습니다. 한 번만 가봐야겠다. 진구는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포장마차 거리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찾는 그곳이었어요. 거리는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좁은 골목에 포장마차들이 늘어서 있었고 저녁 손님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진구는 정지원과 첫 만남을 가졌던 그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었는지 낯선 아주머니가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소주 한 병하고 안주 하나만 주세요. 진구는 10년 전과 똑같은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정지원과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주잔을 들고 진구는 10년 전을 떠올렸어요. 9개월 만에 외박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인.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줄은 몰랐어요. 따뜻한 국물 하나만요. 갑자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10년 전 정지원이 했던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었어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정지원과는 전혀 닮지 않았어요. 진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기대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정지원이 아직도 여기 있을 리 없잖아요. 아저씨,
혼자 드시는 거예요? 포장마차 사장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았어요. 10년 전에도 들었던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네, 혼자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왔어요. 택시 운전해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피곤하시겠어요. 사장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진구는 술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10년 전과 비슷한 풍경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도 다르고 분위기도 달랐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젊은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아저씨, 혹시 군대 다녀오셨어요? 네, 왜요? 표정이 그런 것 같아서요. 저도 전방에서 복무했거든요. 그래요? 어디서요? GOP요. 수색 중대였어요. 진구는 반가웠어요. 자신과 같은 부대 출신이었거든요. 저도 GOP 수색중대였어요. 언제 전역했어요? 작년에요. 아저씨는요? 10년 전이요. 두 사람은 군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어요. 젊은 남자는 전역 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멀잖아요. 출장 왔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들렀어요. 옛날 생각이요? 10년 전에 여기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진구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런 곳이 있죠. 저도 있어요. 부대 근처 편의점인데 거기서 만난 여자분이 있어서 젊은 남자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비슷한 처지였나 봅니다. 시간이 흘러 포장마차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진구도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대구까지 운전해서 가야 했거든요. 계산을 하면서 진구는 포장마차 사장에게 물어보았어요. 사장님, 여기 오래 하셨어요? 저요? 8년 정도 됐나요? 그럼 그 전에는 다른 분이 하셨겠네요. 네, 김아주머니라고 계셨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혹시 그분한테 자주 오던 손님 있었는지 아세요? 젊은 남자랑 여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런데 가끔 여자분이 와서 혼자 앉아 계시는 경우는 있어요. 진구의 가슴이 뛰었어요. 어떤 여자분이요?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예쁜 분이에요. 항상 혼자 와서 국물 요리 시켜놓고 한참 앉아 계시다가 가세요. 최근에도 오나요? 한 달 전쯤에 봤나요? 그때도 평소처럼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진구는 그 여자가 정지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그분 오시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진구는 말을 멈췄어요. 이름이나 연락처를 남기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거든요. 포장마차를 나선 진구는 청량리역 플랫폼을 천천히 걸었어요. 10년 전 정지원과 마지막 작별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정지원 씨 잘 지내고 계실까? 진구는 마음속으로 정지원의 안부를 물어보았어요. 결혼했을 수도 있고 아이도 있을 수도 있겠죠.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택시에 올라 시동을 건 진구는 백미러로 포장마차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그곳에서는 또 다른 만남과 이별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진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지원과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이곳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온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고속도로에 진입한 진구의 택시는 대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된 진구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어요.